이 앞부분에 이제 국토계획법 부분은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변경시켜 놓죠. 예. 이 국토계획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요, 문장 하나를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내요. 근데 다른 법들은 다 이제 기술적인 법들이라 가지고 단순 암기 사항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국토계획법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 무궁무진한 형식을 좀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뒷부분 문제들은 다 암기 사항들이에요.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 12번 문제 보세요. 시범 도시 계획 사업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초과하고요.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시범 도시는 누가 지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보면은요, 목표 전략 나오고, 시범 도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뜬금없이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나왔는데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지우고 도시군 계획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시군 계획의 수정 정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야겠죠. 3번, 2번 틀렸네요.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 4번 재원 조달, 5번의 협력 체계. 왜냐하면 국토종합계획하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시범도시가 되려는 것은 지자체들이거든요. 그 개별 지자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13번 경미한 사항 변경. 자, 이거 여러분들 우리 요약집으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정비법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도시개발법은요, 국내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법은요. 국내에.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내지를 못해요. 없으니까. 예. 자, 여기는 이제 가끔 시험에서 언급이 돼요. 자, 여러분들 122페이지를 펴보세요. 122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등이 인가권자고요. 변경할 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박스 안에 그 2번을 보세요. 건축물이 아닌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할 때는,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경미한데, 단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13번 문제에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때, 이건 아니라 그랬죠? 예, 1번 정답.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박스 안에서 경미한 사항이 나올 때 전통적으로 교수님들이 가로에서 뭐는 제외 있죠. 그걸 보통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양 신청 받은 후 자녀분이 있었을 때는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예비 물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2번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하여야 한다. 맞고요.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요거 60일 내에 인가 여부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통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 안 됐다.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이때 손실 보상은 청산의 의미고요. 요랬을 때는 60일 내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그게 수용 보상금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팔고 나가라 소송을 의무적으로 제기해야 된다. 맞아요. 자, 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 수익은 정지가 되는데, 단
사업 시행자한테 동의를 받았을 때는 괜찮다. 근데 전세권자가 사업 시행자의 동의 안 받고도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예,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어서 다 이제 철거하고 나가는데 건물 하나가 남아 있는 거야. 왜 남아 있는가 봤더니 조합 사무실이었어. 지네들이 동의해서. 그다음에 15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조합에 대한 거죠. 정비법에서 조합은 무조건 시험 나와요. 예. 옳은 거 찾기. 조합원이 정비구역이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요거는요 제한이 있어요. 예, 공유한 때는요 조합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제한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만 일단 제한이 있어요. 예.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예, 맞아요. 2번 옳은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건 2번 공부했죠, 그렇죠? 예, 조합장은 조합의 그 대의원의 의장이니까 대의원이 되지만 이사, 감사 같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 가지고 한 문제 맞춰야 돼. 3번 조합 임원은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죠. 조합장이든 어떠한 임원들도 다 겸직 금지. 4번 시공자 선정 의결하는 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라. 과반수 직접 출석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죠. 예. 여러분들 낯선 조문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 그게 왜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중개사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저것 갖다 집어넣어서 표현도 매끄럽지가 않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우리가 아는 지문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16번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정비계획,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도로 설치하라 그러지 도시군 계획시설. 광역적 재정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정비 기본계획 내용이지 이거는요. 뉴타운 정비 기본계획에 광역적 재정비가 나왔죠. 건축물의 주용도 아파트, 건폐용 높이 막고 세입자 주거 대책 그렇죠? 예. 그러면 니은번 하나 빼놓고 나머지가 정답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요. 우리 정비 계획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제가 또 설명을 예전 드렸는데 기억이 날리가 만무하겠지. 그렇지? 예. 자, 여러분들 105페이지의 박스에 105페이지 박스에 8번에 세입자 주거 대책 나왔죠. 근데 정비 기본 계획으로 가가지고 100페이지에 박스에 12번을 보세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죠. 야, 세상에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 계획이고 주거 대책은 정비 계획이에요. 예, 작은 함정이다. 예.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 이 문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요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재개발 사업 걸 주로 냈어요. 예. 제가 본 것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동의자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이거 저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어. 이 문제는 체크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근데 정답은 너무 쉬워.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 등 소유자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예, 여러 100명이 공유하면은 100명 다 각각 다 한 표로 보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대표자죠, 그렇죠? 예. 문제를 보고 긴장을 했지만 정답은 1번에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다른 지문 중에 2번
한 사람이 두 개의 거 갖고 있어도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예, 분양 하나밖에 안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 둘 이상의 소유권 소유 공유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 하여튼 공유는 여럿을 대표는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자 5번 지문 체크해 주세요. 이 5번 지문을 정답으로 내면은 많은 사람 틀릴 거예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국유지가요, 환경청이 소유한 국유지가 있고 국토부가 소유한 국유지가 있어요. 환경청 한 명, 국토부 한 명, 그래도 두 명이 돼. 서울시께 하나 있대, 그것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요거가 중요한 지문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공부해 놓지 않으면 맞추기 힘든 거예요. 정답은 떠나고 1번으로. 예.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 우리 건축법에 나오죠.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에. 이건 언제 나오냐 그러면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화재 났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화재 났을 때. 최근에 화재 난 적 있었나? 최근에? 맞다. 내 사무실에 불났었지. 불난 걸 아시고 내셨네. 자, 일단 18번에 1번은 무조건 틀렸죠. 왜? 동물원, 식물원 제외였죠. 그렇죠? 우리 135페이지에 나와요. 요약집 135페이지에 동물원, 식물원은 무조건 제외니까 틀렸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종교시설을 보세요. 종교시설인데 바닥 면적 아까 5천 이상이죠. 8천은. 그렇죠? 그러면 4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2번은 안 되죠. 왜? 5천인데 4천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안 되고 일단 5천은 넘어야 되고, 넘어도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고, 그렇죠? 그래서 종류하고 면적. 일단 물론 16층 이상은 무조건 다중이용 시설이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19번에 자연환경 수질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아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공 업무가 아니죠? 일반 업무시설이었죠. 일반 업무시설의 대표가 사무실 같은 거야 그냥요. 예,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3번 틀렸죠. 이거 매일 보던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주거 업무시설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주거 업무시설군은 뭐예요? 누워 자는 데지. 누워 자는 데잖아. 국방군사시설, 강제로 자고 와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 그렇죠? 해당하는 거. 국방군사시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우리 공개 공지를 확보하지 않는, 해당하지 않는 거 해볼까요? 거기 일반 공업 지역이죠. 예. 우리 공개 공지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시험 문제 5문제나 정답 나온 게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전용 주거 지역은 빌딩을 못 져.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개 공지는 빌딩 옆에다 설치하는데, 전용 주거지는 빌딩을 못 지으니까 공경 설치 안 하거든요. 이게 시험에 정답을 5번 나왔어요. 상업지역은 다 설치, 공업지역 중에서는 공해가 있는 전용 공업지역 X, 그렇죠? 전용 공업지역은 X 설치 못해.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도 설치를 못해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준공업은 설치. 그 다음에 개발 안 된 녹관농자. 녹관농자는 왜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나? 여기는 빌딩을 못 지어. 그렇죠? 빌딩 옆에 쉬었다 가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 정답이네요. 자,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일단 2번 보세요. 주택으로서는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는 뭐야? 다세대 주택이잖아. 660제곱미터 초과해야지 연립주택이지, 그렇죠? 예, 너무 쉽다. 2번 정답.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들어간다. 그렇죠? 단란주점인데 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란주점 2종 근생은 15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150제곱미터 이상은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안마시설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오탄에서 죄송합니다. 바닥 면적의 니은하고 오른쪽에 옮겨서 지읒을 썼어야 되는데 자판 잘못 눌렀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2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예.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안마시설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도 각각 시설이 150을 초과해야 돼요. 합쳐서 150 초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연습장 150 초과, 안마시설소 150 초과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안마시설소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요 150 초과라는 게 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4번은 왜 옳은 지문인가? 초과 규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4번은. 자, 이해 안 되면 4번은 빼버리시면 돼요. 이런 문제 지문 안 나오니까. 층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쓰는 한 개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다. 그렇죠? 66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다가구. 자,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23번. 23번 문제가 있죠. 예. 자, 계속 나오는 문제 이거죠. 건축법 적용 제외.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은요 원칙적으로 건축법이 적용돼야 돼. 근데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건물도 있다.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예.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운전 보안 시설. 그 다음에 임시 지정 명성, 이게 예전에 다 문화재였죠. 문화재. 그 다음에 공장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 공장 용도가 아닌, 그거 좀 틀렸죠. 공장 용도로 써야지, 그렇죠? 공장 용도입니다. 그래서 공장 용도다. 공장의 용도로만 돼 있거든요. 요약지 132페이지 박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항상 5번 지문을 틀리게 내요. 예. 지금 공장의 용도가 아닌 그랬잖아요. 이분이 다른 시험 냈던 문제는 주택의 용도인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또 쓰기 뭐하니까 공장 용도가 아닌 썼습니다. 예, 요것만 계속 바꾸시는 분이 계셔요. 그 다음에 24번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할 때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이게 우리 요약지 132페이지에 나오죠. 예. 첨탑은 4m를 넘을 때 3m의 첨탑은 축조 신고 아니에요. 4m 넘을 때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이것도 나중에 한 8월 달쯤 되면은 다 외우게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하다 보면 다 돼. 예. 뭐라고요? 괜찮다니까. 한 달만 다 한다니까. 예. 내가 지금 25년째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노련한 시험 기술자로 만드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25번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거는요 이 교수님은
요걸 갖고 이제 건축 기사 시험에도 내고 여기저기에 이제 틀리라고 합격자 수를 줄일 때 주로 내는데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걸 찾아라. 우리는 눈치로 1번을 찍어요. 문화 및 집회 시설인데 단 전시장 동식물원은 해당된다. 이거 제외죠. 제외입니다. 제외.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해당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틀리게 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은 이걸 절대 외워서 못 맞춰요. 어떻게 인터넷 게임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면적을, 그렇죠? 예.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요,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은요 높은 건물이죠. 나가야 돼. 창고가 규모가 커. 학교 무조건 돼야 돼. 이거 안 해도 큰일 나지, 그렇죠? 예. 근생 중에서 이건 뭐예요? 근생 중에서 예전에 PC방에서 화재 난 적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PC방에 사람 많이 죽었다고 화재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신설했거든요. 5번을. 예. 그 사람들이 이제 5번 낼 줄 알고 했는데 5번이 정답 안 파고 습관대로 가로에서 틀리게 만드는 거지.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 예.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가 업무 수행할 때 건축법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문장 하나 나와.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적용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어디 나오지? 건축법 적용 완화. 이거 안 나오면 문제에 나오나?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이거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건축법에만 있는 특이한 규정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인정할 때는요, 건축법 적용 완화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허가권자한테. 요거 한 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건축법 적용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시행령이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번은 아니 2번은 설명드렸는데 기억 안 날 겁니다. 예. 수면 위의 건축물, 수면 위의 건축물, 전통 한옥 밀집 지역, 한옥 밀집 지역. 요거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서울의 안곡동이나 제동, 우리가 북촌이라 그러고요. 옛날부터 북쪽이 공부가 잘 되는 곳이다 그래서 서울의 양반은 다 북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북촌, 안국동, 제동. 그래서 저는 안국동이나 제동을 지나갈 때는 너무나 친숙한 느낌이 들고 벼루하고 붓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물동이하고 지게를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문제라고.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 관계자가 업무 수행할 때 건축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할 수 있는 건물을 고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물,
건축법은 땅 위에 대지 위에 짓는 걸 전제로 만들었거든요. 물 위에 짓는 것은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요 두 개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27번 복리시설 찾아라. 찾아보세요.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원 그리고 경로당. 그렇죠?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죠. 준주택. 주차장은요 부대시설이고요. 일단 28번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용어 정의로 틀린 거. 일단 4번 보시면 간선시설이란 이렇게 쓰면 안 돼. 도로 상하수 이렇게 쓰면 안 돼. 간선시설의 정의.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래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 간선시설이죠. 4번 틀렸고 1번 주택에 대한 뜻이 나왔죠. 그렇죠?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부속 토지를 말한다. 1번 지문 봤을 때 항상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썼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해서 주택으로 봐요.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번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으로 짓고요. 국민주택 규모로 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세 가지다. 그렇죠?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의 뜻 단어 3개. 내구성, 그 다음에 가변성, 수리 용이성, 건강 친화형,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최소화. 그렇죠? 그다음 29번 주택조합 가입 철회 가입비 반환. 이거는 이제 항상 예상 문제예요.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걸 중개사 시험에 내줬어야 되는데 1번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할 때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죠. 다음 날 아니죠. 이 교수님은 다음 날에 재미를 들여 가지고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예. 그래서 다른 교수님은 다음 날 들어가는 걸 뺏어내잖아요. 이 교수님은 다음 날 안 들어가는 것을 넣어서 내는 게 또 재미입니다. 예. 발송한 날. 발신주의라 그랬죠? 발신주의. 발신주의가 민법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1번이었고 가입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치한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간 장애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가 있고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예치금 반환을 예치기간의 장애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 예치기간은 장은 업무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주택 상환 사채가 나옵니다. 자, 주택 상환 사채. 원래 사채를 발행하면은요, 사채를 산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주택을 지어서 주택으로 상환하는 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가 들어가면 기명증권이고요. 액면 발행 또는 할인 발행할 수가 있고요. 만원짜리를 만원에 팔면 액면 발행, 5천원에 팔면 할인 발행,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 문제를 내시는 분은 정답을 거의 다 어디서 냐면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되면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틀리게 내. 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발행권자는 2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그 중에 불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 그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3번 정답. 그래서 문제를 딱 받으면 아마 이 문제는 어디쯤에 함정이 있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있어. 자, 4번 지문 체크해 주시고요. 다른 교수님은 4번 지문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거는 대통령령에 나와요.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인으로 합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교수 한 분 계셔요. 그러면 이걸 정답으로. 국토부 장관은 승인했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내용을 통보해라.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5개 지문을 채우려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 31번 문제는요. 무조건 틀리게 내는 문제의 대표가 이거예요. 왜? 세상에 주택법에서 감리자 업무가 중개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내면 틀릴 만한 문제를 찾을 때 이 감리자를 찾아요. 예.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야. 전 모르겠다. 어떻게 몇 번 찍어야? 처음 본 적도 없어. 다 찍어야죠. 5번 정답. 그래서 제가 통계를 냈다니까요. 뜬금없는 문제. 조금만 우리가 알면 고를 거 아니야. 본 적도 없어. 모두 고른 것 하면 모두 고른 것이 10개 중에 7개더라고요. 자, 우리 32번 문제부터는요. 요거는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인데 주택관리사 시험은 단답형 문제를 내요.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이 단답형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5개 지문으로 들어가고 이게 정답으로 나온 문제가 1년에 1개 내지 2개가 나와. 이거 내시는 분이 중개사 출제위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구해 가지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이 정답을 암기시키거든. 왜? 아니 이 정답만 일단 외워가지고 그 찍으라 그러거든요. 찍는다니까 또 나름대로. 이 중에서도 내는 것이 또 정해져 있어요.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규정이다. 가로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세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그렇죠? 50% 이상. 그렇죠? 그러면 가로 쳐놓고 20%, 30%, 50%, 70%, 80%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중개사의 객관식으로 낸다 그랬을 때, 지금 지문 4개만 더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공사 감리비 예치미 지급 규정의 일부다. 가로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세요. 그렇죠? 예. 이거는 거의 틀리라고 내는 것이지, 그렇죠? 공사 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예치하고 계약에서 정한 공사 감리비 지급 예정일 7일 전까지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감리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틀린다 그래서 31번, 33번 같은 게 감리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또 9월 달에 가면은 이 문제 한 2개 정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이거는 시험 예상 문제예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이건 예상 문제입니다. 이분 이거 무조건 내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용 검사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그래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택법에서는 아파트를 다 짓거나 대지 조성을 다 했을 때는요. 그 대지를 사용하거나 아파트를 쓰기 위해서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 단지인데 101동, 102동, 103동 다 완공이 돼서 사용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다 입주를 했다는 얘기야 지금. 입주가 끝나고 난 다음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입주 끝나고 난 다음에 요 103동이 있는 요만큼의 땅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던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승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판에 이기면요, 원칙은 원상회복이야. 승소해, 이거 남의 땅에다 건물 지은 거잖아요. 원상회복은 뭐야? 아파트 철거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칙이라고 원래. 그러면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요 땅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이래요. 5% 대지면 5% 미만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서 땅을 팔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2년 안에만 하면 돼. 2년 안에. 시가에서 팔아라고.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거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주택, 복리시설 포함, 단지 내 상가 포함해서 소유자들은 주택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죠. 재판 이긴 사람입니다. 해당 토지를 시가로, 절대 공시지가 쓰면 안 돼요. 시가입니다. 공시지가, 시가도 매도할까 말까 하는데 무슨 공시지가는 거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입주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지어진 땅이 남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건축법의 이행 강제금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의 산정 방식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 아라비아 숫자를 쓰세요.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곱하기 100을 곱한 금액이야 범위에서, 위반 면적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100, 그렇죠? 곱한 금액이다. 이거는 또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볼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가장 싫어하는 위반이 건축 허가 안 받고 짓는 거예요. 무허가로 짓는 거. 무허가로 지은 사람한테는 이행 강제금 어떻게 부과하는가? 위반 건물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 곱하고 거기다가 100분의 100 그대로 다 100분의 100 그냥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 건축법의 규정 일부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부속 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그래서 환기 시설물 하나 동그라미 치고 부속 구조물에 대한 정의인데, 대개 여기서요 주관식으로 냈던 문제를 갖다가 5개 지문에다가 정답 지문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37번 정비법 규정의 일부다. 가로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때 성립하고, 조합원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 조합원들이 아침에 조기 축구회 하다가 뜻이 맞아서 조합을 설립했다 그래도 조기 축구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느낌은 올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구나 지문이.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암기사항이고 숫자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 특히 이제 건축법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 거의 다 건축기사 시험에 나오는데 문제는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가 계속 여러분 나눠드리고요. 문제 풀 때만 잠시 보시면 돼.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 정답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제가 한 2번을 더 해야 돼요. 이 정도 분량 2번 더. 그래서 뭐 9월 달에 나눠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진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실제 하면. 똑같거나 유사한 문제 아니면 정답이 같은 문제도 계속 나오는데 사람이 신기한 게 문제를 몇 번 풀어보잖아요. 손이 정답 쪽으로 가. 진짜 이상해. 그래서 작년에도 교수님 시험 끝난 다음에 저 과락 맞을 것 같아 놓고 난 다음에 80점 맞고 진짜 손이 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100%다 알고 문제 맞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다 알고 맞히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한 20년 공부해도 힘들어. 그래서 자기가 틀린 거 지문 하나, 아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주 봐가지고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어서 지워가면서 정답을 압축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매끄럽게 이 지문이 어디가 틀리고 뭐가 아니고 해서 알고 싶다. 문제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공부해봐.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절대 아니.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요 공법 공부를 못해요 실제로. 완벽주의자들은요. 예. 근데 완벽주의자가 안 되고 자주 보고 많이 반복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책을 펴놓고 이 페이지를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다음 주 알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웃을 일 아니라니까요. 예. 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으니까 계속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여기 보충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